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셔널트시에서 30일 오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에서 30일 오전 비행 중이던 열기구가 화재 후에 초원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콜드웰 카운티 경찰국은 이 사고로 열기구에 탑승한 인원 중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환기시설 의무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뉴욕 한인내일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업계와 세탁업 등 이어지고 있는 뉴욕주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한인사회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일 밤 12시경 브루클린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2명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한식의 세계와 현 트렌드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트렌드로는 모바일 앱 활용과 전문 마케터 의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25마일이 떨어진 셔널트시에서 30일 오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아나던 남성 용의자를 추격해 사건 현장에서 11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한 머킬 TOC 경찰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한 앨런 크리스토퍼 이바노프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이바노프는 워싱턴대 보델 캠퍼스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용의자인 이바노프는 파티를 즐기려고 15명에서 20명이 모였던 한 가옥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들은 최고 카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에서 20세 학생들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주택에 들어온 용의자가 소총을 발표해 2명을 살해하고 가옥 지붕으로 이동해 수차례 총을 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치료 중인 부상자 1명의 상태는 희망적이고 이바노프는 조만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30일 오전 비행 중이었던 열기구가 화재 후에 초원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콜드웰 카운티 경찰국은 이 사고로 열기구에 탑승한 인원 중에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열기구 추락 사고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텍사스주 로카트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카트는 주말에 스카이다이빙과 열기구 놀이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드웰 카운티 경찰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생존자가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희생자의 수와 신원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간단한 티켓 구매로 즐기는 열기구 놀이의 특성상 수사당국은 우선 열기구 운영업체로 추정한 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탑승 인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등은 이 열기구가 고압선을 건드려 화재가 발생한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환기시설 의무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뉴욕 한인내일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네일살롱의 환기시설 의무화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뉴욕주 네일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네일업소들은 각 테이블마다 정부 규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피해가 가죠. 업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테이블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경비도 들어가는 거고 솔직히 필요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꼭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규제를 발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나마 기존 업소들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신규 업소들은 오는 10월 3일부터 환기시설의 의무화가 불가피합니다. 네일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와 단속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1년에 400개 이상의 네일살롱이 폐업하는 등 한일 네일업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때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의 발판이었던 네일업은 업소 간의 과다 경쟁과 타민족의 저가 가격 공세와 맞물려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근데 유독 네일 그 업계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지금 네일 업계 말고 또 퍼그에 대해서 또 지금 강력하게 제지하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소유한데 되는 거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번 조치로 네일업회는 공청회를 통한 샘플링 조사와 공기수치 데이터를 주정부에 제출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법안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일업계는 정부 규제에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를 8월 8일 뉴욕타임즈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네일업계와 세탁업 등 이어지고 있는 뉴욕주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한인사회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29일에 마련된 이 자리는
지역 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소상인들에 대한 뉴욕주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 집행이 연일 발표되면서 주요 한인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인들이 종사하는 네일, 세탁소 등 주 업종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지역 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마이너리티들이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정치인들께 오늘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중국, 인도, 다른 커뮤니티와도 유대 강화를 같이 해서 우리 마이너리티들의 대책위원회, 가버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또 한쪽으로는 대화 채널을 열 수 있도록 프레셔를 주는 그런 모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던 한인들은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한인업주들을 향한 것은 인종차별적 표적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업종들 중 유독 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의견 수립을 통한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페널티를 준 것보다 우리 드라이클리너하고 네일 사원들한테 도와주는 그 펀딩을 어떻게 만들어서 줄 수 있나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옛날 주지사 다른 스테이트는 그렇게 해가지고 스몰 비즈니스가 안 망하게 살 수 있게 그런 펀딩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런 펀딩을 똑바로 하려면은 다른 정치관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다른 정치관들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몰 비즈니스 안 망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지사가 여태까지 한 거 인스펙션을 해서 그 데이터, 뭐 스페니쉬인지 흑인이든지 동양인이 백인인지 그런 데이터 좀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생각하는 거는 왜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당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없애려면은 그 주지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보여준답니다. 향후 타민족과의 유대를 통한 정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는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인들은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며 불참하였습니다. 뉴욕시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상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시급해 보입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1일 밤 12시경 브루클린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1일 밤 12시경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2명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루클린 사이프레스 힐스에 위치한 풀톤 스트리트과 체스넛 스트리트 교차로 근처에서 뺑소니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아큐라 TS 세단을 몰고 과속하던 중 인근에 주차된 2대의 차량과 충돌하고 이후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는 41세의 남성과 56세의 남성으로 이 용의자는 이들을 차로 친 뒤 그 자리에서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식의 세계화, 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트렌드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고 전문 마케터에 의뢰하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한식 세계화 사업이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그동안 한식의 현지화 전략과 신메뉴 개발을 통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과 전문 마케터를 이용한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엘프나 그다음에 뉴욕의 맛집 하면은 아마 스마트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오신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 웨이트레스나 또 저희 주인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한 가지라도 뭔가 손님들한테 실망하지 않게 돌아가시게끔 최근 한식을 찾는 대다수의 손님들은 모바일 앱과 리뷰를 통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한식의 홍보가 잘 되어도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입소문 경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고객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같이 신문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말고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래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한식 세계화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식 고유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KBTV 최명욱입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한 남성이 뉴저지 턴파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직 경찰관이 경찰의 추적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 61세 남성 프랭클린 오스굿은 7월 30일 밤 9시경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의 턴파이크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자 이에 불응 가드레일과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오스굿은 경찰이 다가오자 스스로 권총을 겨눠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스굿은 인근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로 후송됐으나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수색 중 트렁크에서 그의 아내인 메리조 오스굿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스굿이 아내를 살해한 증거를 그의 집에서 발견했다며 그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굿은 지난 2007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경찰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한편 이날 벌어진 사건으로 뉴저지 턴파이크는 밤새 셧다운됐다 31일 아침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29일 보도해드린 뉴저지 테너플라이 공공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남자아이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야외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생명이 위독했던 남자아이가 31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던 8살 남자아이는 사고 당일 테너플라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뒤 인근 잉그루드 병원으로 후송됐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 아동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31일 오전 브루클린에 위치한 이스트 뉴욕에서 최소 7대의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 불에 탔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이날 오전 3시경 스탠리 애비뉴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됐으며 이어 리누드와 체스터 스트릿의 공업단지에서도 주차돼 있었던 트럭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에 탄 트럭 7대 중 5대 트럭이 뉴악 TTS 트러킹 컴퍼니 소유의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검은 옷을 입은 5피트 7인치 정도의 작고 통통한 체구의 한 남성이 이날 화염이 나기 전 한 트럭에 침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밤 시간대로 트럭들이 줄지어 주차하는 곳으로 누군가 이들을 계획적으로 방화 타깃으로 세웠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트럭 운전자들이 차에서 잠들곤 하는데 특히 이날 사고는 운전자들이 탑승하는 트럭 앞부분이 화염에 휩싸여 트럭 운전수들이 탑승해 자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고에 대한 자세한 경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경찰만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경찰관을 협박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30일 저녁 경찰 사용 라디오 주파수에 침입한 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경찰이 사용하는 라디오에 미드타운 사우스 지역의 경찰 캡틴을 겨냥해 협박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 경찰에 자신을 교도소에 집어넣은 것을 기억하냐며 자신이 이제 나왔고 이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눌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경찰관들에게 주의를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리스콧 플로리다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긴급 대응팀을 즉시 플로리다주에 투입해 현지 보건 인력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스콧 주지사는 이날 모기에 물려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10건의 지카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총 4명을 합치게 되면 플로리다주에서 자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에 감염된 이들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임신부에게 플로리다주 지카 전염 지역의 방문을 피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고된 지카 감염 사례는 1,650건을 넘었습니다. 미국 공군이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를 이달 초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합니다. 이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은 오는 6일 B-1B 몇 대를 약 300여 명의 운용 병력과 함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괌에 배치되는 B-1B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미 공군이 B-1B를 괌 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이 본토에 있던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미국을 향해 세계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진실로 미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세계 비핵화를 바란다면 우리에 대한 적대시를 골간으로 하는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의 도수를 높일수록 미국에 대한 우리의 핵 위험도 강도 높게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핵 전략 자산을 들이밀며 위협을 극대화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할 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일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의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 하반기 미 동북부 지역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 11월 19일 뉴욕 일원 4개의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장소는 맨해튼 뉴욕 한국어교육원과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 펜실베이니아 다솜 한국학교, 스토니브룩 대학교 등입니다. 응시 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뉴욕 한국원 또는 시험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국국악원이 31일 맨해튼 포에트 댄 시애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박윤숙 가야금 산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 연주 이외에도 교방 살풀이춤, 진도북춤, 승무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골프협회가 지난 7월 31일 모간힐 골프코스에서 제1회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난 28일 마친 전당대회 흥행 효과를 등에 업고 경쟁자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지지율 면에서 1에서 6%포인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유권자 1,93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은 43%의 지지를 얻어 40%에 그친 트럼프를 제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에서 자유당 게리 존슨, 녹색당의 질 스타인 등 제3의 후보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 양대 대선 후보의 비호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6주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평균적으로 살펴본 결과 존슨은 5.5%에서 7.2%로 스타인은 2.5%에서 3.5%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N머니는 주택시장 전문가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샘 스터벌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스터벌은 1944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투표 직전 3개월 동안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의 흐름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비교했고 그 결과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수가 오른 경우는 집권당의 승률이 82%였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야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비율이 86%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2분기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지난 3개월간 신용카드론과 다른 리볼빙 대출을 180억 달러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년 이래 최대 폭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돼 경제 성장이 지연되고 신용 사이클이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은행들이 신용카드론을 급격히 늘리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포탄총과 가스총 소지 허가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일요신문 벨트함 존탁은 지난 1월 30만 1000건이었던 누적 허가 치수가 7월 현재 40만 200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인이 이처럼 자위적 방어 수단을 늘리고 나선 것을 두고 경찰 노동조합의 라이너 벨트 위원장은 테러와 범죄에 대한 공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8월 2일 화요일은 구름이 뒤덮인 흐린 날씨로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8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3일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7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4일인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5일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6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72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